반갑습니다.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의 저자 자존감 코칭 소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본 것이 있어서요.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작년 12월 달에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집단 폐렴 증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1월 30일에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됐고 3월 11일에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즉 감염병 최고 등급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저께 자료로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 75명, 중국은 3,199명, 이란은 611명, 미국 54명, 이탈리아 1,441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언제 진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감기라는 영화와 비슷하다고 해서요. 그 영화를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봤는데요. 기침하고 말을 할 때 비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장면이 너무 실감나고 리얼했고요. 도시가 폐쇄되고 식료품 사재기 하는 그런 상황에서 봉쇄되고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요.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너무 두려움이 생겨서 다음날 회사 가서 오후까지 계속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무심한 편이고 사스나 메르스 때도 무심하게 지나갔었는데요. 요즘 코로나의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구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그 상담 요청 건수가 2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두려운 감정에 에너지를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은 당해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하라고 온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두렵다 하고 감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에너지이고 감정 에너지에서 그 상상한 이미지는 현실화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오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에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두려운 감정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감정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인데요. 사실을 직면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대하자는 뜻입니다. 감정은 감정은 고집장이 어린 아이와 같아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좋아지는데요. 그걸 안 해주면 계속 두렵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있는 그들의 감정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야 지금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누구야 지금 무서움을 느끼고 있구나. 누구야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나 밖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듯이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면 감정에 집착된 마음이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세 번째, 현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지해 줍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재 상태, 현재 확진자 수라든지 내 구역의 동선,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지금의 현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이런 현재 상황들을 그대로 인식하고 인지해 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방역 당국에서 지시하는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인데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지키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외출 후에 손 씻기, 손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는 거, 기침예절 지키는 것, 출입문 사용하고 이럴 때 팔꿈치나 등으로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 방역 수칙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 가족이 생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내가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당장 없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 이 사태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있어야 하고, 사람 만나서 반갑다고 서로 붙잡고 인사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감기라도 걸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것도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길 갈 때 지나가는 사람 옆을 좀 멀리 지나가기 위해서 좀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로 당분간 우리는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외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동안의 삶에 감사하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 살아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그러한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점검의 시간인데요. 이제까지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늘 사람 만나고 먹고 마시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로 돌아와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에 책도 좀 읽고 오히려 쉼이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신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을 서로 나누자입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카톡이나 전화 연락하면서 안부도 묻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또 가족 간에 몸의 접촉은 피하면서 한 공간에서 좀 독립적으로 있지만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좀 더 하면서 이 사태를 잘 이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또 가족 간에 더 친화력을, 그리고 서로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 나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성장을 기대하자입니다. 사회도 개인도 이렇게 힘들고 절망의 순간들을 잘 이기고 나면 우리 존재의 가치는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고, 이런 절망의 순간을 잘 대처하고 나면 삶의 지혜와 보람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다 지나고 났을 때 좀 더 성숙하게 달라진, 좀 더 성장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망상으로 갖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